this is Amelia. Give me 5. Eyes are watching, ears are listening, lips are sealed, crisscross, hands are in your lap.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작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코스코에서 정말 너무 익사이레드 돼가지고 산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 전집인데요. 이거 로알드 달 전집이에요. 제가 이거 로알드 달 콜렉션을 딱 보고 책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사버렸었어요. 이게 총 1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뒤에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14권을 다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로알드 달 책이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의 상상력을 부추기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소개는 안 드리고 몇 권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책부터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이게 제 어렸을 때 최애거든요.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8학년 때 왔을 때 서점 가가지고 엄마한테 처음 사달라고 그랬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한국어로도 다 읽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로도 또 읽어보고 싶다고 제가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 뉴 에디션이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요 일러스트레이션은 똑같아요. 쿠엔틴 블레이크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로알드 달 책에 일러스트레이션을 다 넣거든요. 그분 일러스트레이션은 다 똑같아요. 책 첫 장 펼쳐보시면 책 첫 장도 너무 재밌어요. 이거 뭐라고 써있냐면 Quick, mischief makers, sign here so everyone knows this book belongs to you.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기 요거 mischief라는 말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장난꾸러기들 뭐 요런 말이에요. 근데 장난꾸러기에서 귀여운 장난꾸러기보다 조금 악동? 요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Mischief makers. 두 번째 장에는 이제 작가 소개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Roald Dahl was a spy. Ace fighter pilot. Wow. Chocolate historian and medical inventor. Wow, so many jobs. He was also the author of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Matilda, the BFG, and many more brilliant stories. He remains the world's #1 storyteller. 잡이 진짜 많죠? 스파이였기도 하고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싸우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초콜릿 히스토리언, 초콜릿 역사학자래요. 그리고 medical inventor, 약을 발명하기도 했다네요. 정말 많은 직업이죠. 이 밑에는 이제 쿠엔틴 블레이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러스트레이터 소개가 잠깐 나와 있네요. Quentin Blake has illustrated more than 300 books and was Roald Dahl's favorite illustrator. In 1980, he won the prestigious Kate Greenaway Medal. In 1999, he became the first ever children's laureate, and in 2013, he was knighted for services for illustra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쿠엔틴 블레이크는 300권이 넘는 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고요. 로알드 달의 가장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래요. 1980년도에는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이라는 수상을 했고요. 1999년에는 첫 번째로 Children's Laureate이라는 것의 수상자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상이냐면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받는 상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로알드 달 책을 아이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저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어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방금 이 laureate 라는 말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상자라는 뜻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는 잘 접하지 못할 만한 말들, 우리 ESL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보캐뷸러리가 적어지면 어쩌나, 어휘력이 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부분들을 책에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책들이라서 제가 소개드리는 거예요. 2013년에는 일러스트레이션 서비스로 기사 자귀를 수여받았대요. 오 마이 갓! 저는 이 children's book 앞에 이렇게 author 소개되어 있는 거 보면 어른들 책이랑 좀 다르거든요. 어른들 책은 학교를 어디 나왔니? 뭐 하면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만 봐도 스파이였고 초콜릿 히스토리언이었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겠지만 아이들은 사실 이런 것까지는 읽지 않는데요. 저는 이 동화책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캐릭터 보시면 나오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주인공의 이름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 사이드 캐릭터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 boy 하고 grandmother 그 다음에 요 밑에 the grand high witch 이 세 명의 캐릭터가 메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사실은 Mr. and Mrs. Jenkins Bruno 많이 나오는 캐릭터들 여기 나와 있는데 이름 있는데 메인 캐릭터들만 이름이 없는 특이한 책이에요. 책 제목이 The Witches인 만큼 마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메인 캐릭터 보이라는 그 메인 캐릭터가 엄마 아빠를 사고로 잃게 돼요. 처음에 사고로 엄마 아빠를 잃으면서 할머니 댁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딴딴딴 그 할머니가 그냥 grandmother가 아니에요. 이 친할머니는 노르웨이지안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사람인데 노르웨이 사람은 마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녀에 대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씻지 않아도 돼. 너 일주일간 목욕도 안 해도 되고 샤워도 안 해도 돼. 너 옷도 안 갈아입어도 돼. 왜? 마녀가 그렇게 깨끗한 아이들을 잡아가거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이가 좋겠어요. 할머니네 집에 왔는데 원래 할머니는 또 그런 분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과자도 주고 쿠키도 주고 막 이러면서 스포일 하시는 분인데 씻지도 않아도 된대요. 근데 할머니 집에 맨날 살아. 근데 할머니가 나 씻지도 않아도 되고 나 하고 싶은 거 많고 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마녀가 너를 잡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애도. 그러니까 물어봐요. 진짜예요? 진짜냐고요?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5명의 아이를 알지 하면서 이 5명의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짜야? 할머니 진짜야?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You swear you aren't pulling my leg? 이렇게 말해요. 나 속이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한 명은 어떻게 없어졌어? 라고 하니까 걔는 그냥 하얀 장갑 낀 큰 키의 여자를 따라갔다 없어졌어. 두 번째는 어떻게 없어졌어? 크리스 찬슨네 집에였는데 크리스 찬슨네 집에는 아주 크고 멋진 그림이 있었지. 그 그림에는 farmyard, 농장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오리가 있었어. 근데 그 집 딸 이름이 솔베그였거든. 솔베그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사과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과 어디서 났니? 이랬더니 솔베그가 어떤 나이스 레이디가 나한테 줬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지. 솔베그가 없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 보니까 솔베그가 없었어. 사람들이 다 찾고 난리가 났지. 근데 사람들이 솔베그를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 아까 말했던 그 좋은 그림 안에 거기서 찾았어. 솔베그가 거기서 오리들이랑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솔베그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말이야 할머니? 정말? 할머니 그러면 그 그림 봤어 할머니가? Many times, my grandmother said. And the peculiar thing was that little Solveig kept changing her position in the picture. Peculiar.
정말 이상했던 거는 weird 아니고 peculiar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아이는 이렇게 닭이 되어버리고 네 번째 아이는 이렇게 동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마녀가 아이들을 잡아간 얘기를 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나오는데 아까 제가 할머니가 씻지 않아도 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그러면 마녀가 깨끗한 아이의 냄새를 맡을 때는 무슨 냄새가 나길래 그래? 나한테서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깨끗한 나한테서? 이렇게 물어봐요. But I don't really give out stink waves, do I? I'm not giving them out at this very moment, am I? Not to me, you aren't, my grandmother said. To me, you are smelling like raspberries and cream. But to a witch, you would be smelling absolutely disgusting. What would I be smelling of? I asked. Dog's droppings. 무슨 냄새 난대요? 개똥 냄새 난대요. 내가 맡기에 너한테는 라즈베리랑 크림 향기가 나는데 마녀가 네 냄새를 맡으면 지금 개똥 냄새가 날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로알드 달 책들이 약간 상상력이 좀 기괴하면서도 평소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단어들과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는 할머니랑 아이가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가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누굴 만날까요? 마녀를 만나요.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마녀를 만나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책 읽으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의 힌트를 드리자면 책 뒤에 써 있어요. One child awake is 52 a year. Squish them and squiggle them and make them disappear. 아까 마녀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없애버리거나. 근데 그 없애버리는 방법이 어때요? 동상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치킨으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림 속에 넣어버리거나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마녀들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씩 없애면 1년에 52명밖에 못 없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Squish them, 쥐어짜고 squiggle them, 으스러뜨려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녀들을 만났어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시죠? 책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메인 캐릭터, The Grand High Witch. 그 사람이 아니라 마녀를 그 메인 캐릭터가 처음 목격한 장면인데요. The face of hers was the most frightful and frightening thing I have ever seen. Just looking at it gave me the shakes all over. I was so crumpled and wizened, so shrunken and shriveled. It looked as though it had been pickled in vinegar. 요렇게. 지금 제가 한국말로도 해석해가지고 달아드릴 텐데요. 굉장히 디스크립션이 자세하게 써있죠.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잘 하는 게 학교에서 원하는 LA 배울 때 그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The BFG. 이거는 해석도 못하겠죠. The BFG래요. BFG가 도대체 뭐야? 근데 캐피탈로 써있죠? 우리 캐피탈로 써있으면은 뭐예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책 읽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책 중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BFG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는 재미도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소피라는 고아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고아 소녀 소피가 이 BFG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책인데요. 도대체 이 BFG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이긴 사람일까요? BFG가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볼 수 있듯이 지금 요 소피가 BFG 손바닥에 올라가 있죠. 이 손바닥에 올라갈 만큼 큰 사람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Giant, 거인이거든요.
소피가 이 BFG라는 자이언트 거인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거인 말고 또 다른 거인들이 책에 나와요. 근데 그 거인들이 이 BFG하고 비슷한 성격의 거인들일까요? 지금 이 소피는 보면 이 BFG랑 웃고 있는데 다 소피랑 거인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얘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다 친구하고 랄라랄라라 하는 이야기면은 얘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거인들이 나쁜 거인들인데요. 이 BFG는 소피하고 친한 거인. 그 거인들이 하는 일을 소피랑 BFG랑 막아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거인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이 로알드 달 책에는 적절하게 환상과 상상 속의 인물들과 우리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상상을 해보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The BFG 북을 제 학생들이랑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ESL 학생들도 있고 여기서 태어난 캐네디언 친구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른 나라 말을 쓰시는 분들 많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랑도 많이 공부를 해요. 제가 왜 이 책을 선택했냐면 여기서 이 BFG가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기가 특히 더 영어 단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책을 읽을 때 좀 자기 자신하고의 커넥션이 좀 많으면 쉽게 받아들이고 또 더 재밌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BFG 책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랑. 그런데 이제 로알드 달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항상 뭐 유니콘 아니면 무슨 뭐 솜사탕 이런 것처럼 예쁘고 좋은 장면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기괴한 장면도 많이 나오니까요. 어머님들이 아이들 책 읽히실 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The BFG는 grade 2 2학년 후반부터 grade 3 중반 후반까지 아이들이 읽으면 딱 좋은 것 같고요. Again, this book's got very good vocabulary. 굉장히 좋은 단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grade 3부터 사실은 grade 5까지도 모르는 단어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장만 펴봐도 그래요. Here. A brilliant moonbeam was slanting through a gap in the curtains. Slanting. 무슨 뜻이에요? 반짝이는 달빛이 커튼 사이에 틈을 통해 비스듬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멋있죠, 말. 근데 이거를 내가 영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럴 때 요거 동화 읽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요. 저 아이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첫 장부터 모르는 단어, 하지만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예 모르겠는데 정말 읽어도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알드 달 책은 플롯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요. 줄거리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The brilliant moonbeam was slanting through a gap in the curtains 했을 때 내가 슬랜팅만 딱 모르겠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문빔이라네? 나 문빔 알아. 나 달빛 알아. 달빛이 커튼 사이로 어떻게 하겠어? 달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 들어오겠지 정도는 이제 게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Chapter 1, The Witching Hour만 해도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대여섯 개쯤은 되거든요. 지금 이제 2-3장밖에 안 되는데도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읽어요.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들 중에 한 권, 진짜 제일 좋아하던 책들 중에 한 권인데요.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찰리와 초콜릿 공장. 요거는 옛적에도 영화로도 한 번 나왔었고 한 10여 년 전쯤에 조니 뎁이 주연으로 영화가 나왔었어요.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가. 그래서
더 인지도가 많은 책일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고. 이제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 찰리가 주인공인데요. 이 찰리라는 애가 되게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냐? 아빠는 치약 공장에 다니거든요. 치약 공장에 다니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치약 뚜껑 닫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찰리네 집에는 누가 사느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프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맨날 침대에만 누워 계세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야 되고 찰리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빠밖에 일을 할 수 없는데 아빠의 직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치약 뚜껑 닫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한국말로는 피죽도 못 얻어 먹을 만큼 굉장히 말라있고 맨날 밥도 못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생겨요. 찰리네 아빠 공장에서 그 치약 뚜껑 닫는 기계를 사온 거예요. 찰리네 아빠는 뭐해요 이제? 직업이 없어요. 어떡해.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는데요. 찰리가 사는 이 동네에는 초콜릿 공장이 있어요. 윌리 원카라는 사람이 하는 초콜릿 공장인데요. 어느 날 이 윌리 원카 씨가 그런 광고를 내요. 내가 이 초콜릿 바들 안에 골든 티켓을 숨겨놨지. 숨겨놓은 골든 티켓을 찾는 어린이들은 내 공장을 내가 견학시켜주겠다. 공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럼 우리 찰리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 골든 티켓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초콜릿을 사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찰리가 그럴 돈이 있을까요?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래서 찰리는 그냥 꿈같이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길에서 50펜스를 줍게 돼요. 근데 찰리가 착해가지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집에다 가져다 줘야겠다 그랬는데 나 초콜릿 하나만 사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초콜릿 하나만 딱 사 먹고 우리 엄마한테 이 돈 갖다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찰리가 첫 번째 초콜릿을 사가지고 Charlie went on wolfing the chocolate. 우걱 진짜 한 입에 다 먹었대요. 그러고 났더니 또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I think I'll have just one more of those chocolate bars. The same kind as before, please. 하나 더 주세요. 그랬는데 딴딴딴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골든 티켓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찰리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진짜 재밌는 게 그 윌리 원카 씨가 그냥 초콜릿티어가 아니에요. 그 초콜릿 공장 안에 들어가면 잠깐 얘기해드리면 TV에서 바로 집어먹을 수 있는 초콜릿. 내가 누구누구야 부르면 뒤를 돌아보는 과자. 정말 계속해서 단물이 빠지지 않는 껌. 그런 것들이 즐비해요. 그냥 공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에 찰리 말고도 몇 명의 다른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로알드 달 작가가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움팔룸파족이 나오는데 그 움팔룸파족들이 아이들에 관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도 나오거든요. 시가 나온다는 얘기는 라임이 나오고 운율에 맞춰서 또 즐겁게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LA 과목을 배울 때 시도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 재밌는 책 읽으면서 책 안에서 공부하지 않고 읽어봐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마틸다. 마틸다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거 뮤지컬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고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틸다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마틸다라는 천재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보면 우리 아이들 동화에는 선과 악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로알드 달 책들은 선은 아이들이고요. 악은 어른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책도 마틸다라는 소녀가 요 밑에 미스 트런치블이라는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야기를 주로 그리고 있어요. 이 미스 트런치블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데 아이들 괴롭히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제가 감명 깊게라기보다는 즐겁게 읽은 장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정도면 아동학대 아니야 싶을 정도의 장면이기도 한데 이 장면의 이 남자아이가 브루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브루스라는 남자아이인데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훔쳐 먹은 거예요. 초콜릿 케이크를. 그래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한테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너 내가 하지 말라는데 했어? 내가 너 초콜릿 케이크 실컷 줄 테니까 여기서 다 먹어 라는 무지막지한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루스가 너무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먹다가 사실 이 한 판이 아이한테는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큰 한 판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는데 이제 마틸다랑 친구들이 브루스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엄청 응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브루스가 이렇게 손으로 막 퍼가지고 먹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로알드 다hl 책들이 좀 그렇거든요. 조금 오바돼가지고 과장해서 나오니까 사실 이것도 저도 보면서 막 저건 약간 아동학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장면들도 사실 조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 재밌게 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디스크립션 자체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브루스가 다 먹었어요. 한 판 다 먹고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The Trunchbull stood motionless on the platform. Her great horsey face had turned the color of molten lava, and her eyes were glittering with fury. 이렇게 재밌게 화가 난 것도 Miss Trunchbull was upset, Trunchbull was angry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글이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grade 2, 3, 4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줄거리가 재밌으니까 책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저학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보캐뷸러리만 보면은 5, 6학년이 읽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책이에요. 왜 여러분 혹시 그 해리포터가 한참 인기가 많았을 때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해리포터도 영국 작가가 쓴 영어 원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화로 쓴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휘가 뛰어나다.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로알드 다hl 책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즐겁고 재밌어서 기괴하고 상상력이 뛰어나서 저학년이 읽어도 즐겁지만 단어 선택의 수준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5, 6학년이 읽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책이다 라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 4권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책들이 굉장히 로알드 다hl 작가가 쓴 책들 중에서는 유명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이 책들이 유명한 만큼 한국어로도 번역본이 다 나와 있는 책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 4권 다 영화로 제작이 되거나 뮤지컬로 제작이 되거나 했어요. 그랬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보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어른이 봐도 재밌거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이 읽어도 좋고 고학년이 읽어도 좋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거나 같이 앉아서 책을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로알드 다hl, 제가 정말 사랑하는 로알드 다hl 작가의 책 4권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로알드 다hl 작가는 동화 작가뿐만 아니라 에세이집도 내고 시집도 낸 굉장히 많은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알드 다hl 작가의 다른 에세이라거나 하는 것도 제가 그레이드 9 스튜던트들하고 좀 더 고학년, 이제 중고등학생들하고 읽을 만한 책도 많이 있어요. 항상 학부모님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까요? 아이가 책을 못 골라요? 하시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요.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좋은 작가를 한 명 찾으면 그 작가의
책들, 다른 책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 책들 굉장히 좀 짧게 소개를 드리고 줄거리도 제가 다 안 말하고 잠깐 앞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줄거리도 다 말씀을 들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근데 책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읽기 힘드시면은 한국어로 먼저 읽어보시고 영어로 넘어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원래 책을 읽을 때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가 돼야 이해가 잘 되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이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어휘력일 이유가 커요. 내가 이 단어를 잘 모르겠어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어가 비기너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책을 먼저 읽고 넘어오시면 좀 그림을 그리기도 수월해지시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모르는 단어라도 개스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리는 바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오늘 추천드린 책 정말 다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책 추천드리러 올게요. 안녕! See you later, alligator!